오늘도 하태경입니다. 고 최종근 하사 아주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 해군이 보여준 우리 심 총장님과 우리 해군 전우들이 보여준 아주 따뜻한 전우의 동지의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에 대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마음을 저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해군 병사, 저도 그 사건을 계기로 우리 해군 병사 처우 문제를 좀 자세히 보았는데요. 아까 우리 총위원 김진표 의원님도 수당 문제 언급을 하셨는데, 아울러서 그 출동 가산금 문제도 해군 병사가 아주 작더라. 그래서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 저도 국회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가장 이제 뜨거운 이슈가 이제 북한의 SLBM 잠수함을 타고 어디든 가서 미사일을 쏠 수 있다. 제가 엊그저께 ADD 소장님한테 여쭤보니까 뭐 몇 년 걸릴 것이다. 실전 배치하는 데는 우리한테 몇 년, 뭐 북한이 여태까지 했던 행태로 보면 아주 집중해서 단기간에 완성할 거로 보입니다. 아까 이제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잠수함 SLBM 대응 전략으로 원자력 잠수함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하셨죠? 그렇지 않습니다. 원자력 잠수함은 실질적으로 이게 장기간 이게 수중에서 작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있다 그러면은 북한의 XLBM을 탑재한 잠수함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경멸을 하는데 가장 유용한 수단으로서 유용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원자력 잠수함은 뭐 예를 들어 프랑스 가장 작은 게, 그 중에 가장 작은 게 프랑스의 바라쿠다급 핵잠수함이라고 하는데, 그것만 해도 길이가 한 100m 이상 되잖아요. 제 말은 그런 큰 잠수함이 작은 북한 잠수함을 감시하는 데 적절하겠습니까? 오히려 감시당하는 데 적절하겠습니까? 그게 감시하는 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북한의 SLBM 잠수함을 막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동, 그죠? 작전을 항상 긴밀히 감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어디서 뭘 할지 보고 거기서 뭔가 쏘려고 하면 우리가 미리 사전에 처리해야 된단 말입니다. 사전에 쏘기 전에 사실 그 초전 박살을 내야 되는데, 근데 큰 원자력 잠수함이 오히려 들통나기가 더 쉽잖아요. 꼭 이게 이제 수중에서는 실제 어떤 길이에 의해서 이렇게 피탐은 물론 이렇게 피탐 면적이 크기 때문에 탐지가 된다는 데서 불리한 건 있지만 기동성과 소음 문제는 다 해결했어요. 소음 문제도 시끄럽다면서요. 재래식 잠수함에 비해서는 소음이 다소 큰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끄럽게 돌아다니는데 북한 잠수함한테 먼저 걸리지. 그 크고 시끄러운 잠수함이 어떻게 북한 잠수함을 감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요즘 아까 그 항공모함 이야기 나왔는데 좋아요. 그런 큰 꿈을 가지는 건 좋아요. 근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가장 지금 심각한 오판이 뭐냐면 남북 간에 항구적 평화 안 옵니다. 일시적 평화는 올 수 있어요. 남북 간에 항구적 평화가 온다는 이상한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북미 간에 평화는 올 수 있습니다. 북일 간에도 평화는 올 수 있어요. 하지만 남북 간에 안 온 이유는 남북 간에는 어쨌든 독점적인 패권 경쟁이 있는 거예요. 지배권 경쟁이 있는 거예요. 고구려 신라 통일에 항구적 평화가 가능합니까? 한쪽의 일방적인 힘의 우회에 의해서 정리될 때만 항구적 평화가 오는 거예요.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자기 중심으로 남한을 통일하는 꿈을 포기하겠습니까? 지금 힘이 작기 때문에 움츠려 있는 것이지, 자기들이 강해지면 우리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가 먼저 치면 안 되죠. 하지만 북한에서 아랍처럼 그런 국민들 간에 혁명이 일어날 수 있고, 동독처럼
그래서 친남 정권이 들어서면 그런 평화적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 간에 그러니까 대단한 오판이 자꾸 북한 주적을 빼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 해서 친한 척하고 긴장 완화하고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에는 이 지배권 경쟁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숙명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 그래서 군사적인 제1순위를 항상 북한에 둬야 돼요. 근데 북한을 1순위로 안 두니까 애매한 거예요. 일본도 지금 어중간하고 중국도 아닌 것 같고 애매하니까 그냥 지금 뭐 규모 경쟁으로 대형 항공모함으로 가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가고. 제가 다른 나라 보니까 이 북한 잠수함 SLBM 잡는데 가장 좋은 게 무인 잠수정이에요. 소형 AI 무인 잠수정. 개발 여러 나라들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미국도 하고 일본도 하고 일본은 아직 모르고 중국도 하고 러시아도 하고 또 조그만 이스라엘도 하고. 비용 계산을 보니까 핵 잠수함 한 대 살 돈으로 무인 잠수정 한 3, 40대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3, 40대면 서해 동해 해가지고 북한 잠수함 나오는 거 다 잡아요. 그리고 어떻게 잡는가 제가 그쪽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무인 잠수정 2대가 그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을 감시를 합니다. 북한 잠수함이 나오면은 몰래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이상한 조짐을 보이면 무인 잠수정 한 대는 미사일이 장착돼 있어요. 그래서 신호에서 저 수상하다 뭐 이상 행동이 있다 쏠까요? 거기서 바로 격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핵 잠수함 하나 할 돈이면 대한민국이 안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람도 안 타고 있고 여기다가 정말 무인 핵 잠수함은 저는 이해는 해요. 소음 제거한. 그러면 길이가 이게 한 10m밖에 안 되고 물속에 숨어 있으면 북한 애들 알지도 못해요. 예. 결론은 뭐냐면 첫 번째는 북한은 어쨌든 우리를 먹으려고 한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숙명이다. 북일 간의 평화가 오더라도 남북 간에는 항상 갈등과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제1적은 북한이다. 그래서 북한의 이상행동을 파악하고 감시하는데 1차적인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고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뭔지 지금 대형 항공모함은 내년 예산 태웠죠. 내년 예산 지금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경항공모함. 상륙 수송함에 대한 예산 그게 경항공모함이에요. 태웠습니다. 한 200억 정도 되더만요. 네. 무인 잠수정 빨리 하세요. 중기 계획 포함 안 돼 있죠. 포함 안 돼 있죠. 중기 계획에. 현재 중기 계획에는 반영이 안 돼 있고 계획은 지금 현재 단기 계획을 빨리 있습니다. 포함시켜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태경입니다.